빈집에 나타난 낯선 남자, 무슨 일인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수상하고 낯선 남성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대낮에 도심에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채 이렇게 운전을 해야 했다는 이유를 영상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서울 시내 사거리입니다. 지금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요,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가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까지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속도를 올린 이 차량의 질주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10km에 걸쳐서 무려 15분 동안 이 추격전은 계속된 건데요. 지금 경찰이 그 차량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차량이 결국 이 막다른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길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범인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무려 10km나 도망을 갖고 도심에서 추격전이 이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남성을요, 그러니까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지난 휴일, 그리고 공휴일에 저질렀던 범행이 문제가 된 건데 그 범인을 찾던 중 이 범인의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당시 모습을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자기 집인 양 이 집안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까 차량 운전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방 안에서 가방을 갖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남성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공휴일 기간 동안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이 없다 싶으면 집 안으로 들어와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집안에 이종훈 평론가님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원래 가정집에 CCTV 잘 안 달잖아요. 요즘 많이 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인이 외신도 안 보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범인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산 청소기 있잖아요. 그 무선 자동 로봇 청소기가 요즘에 그런 기능이 탑재돼 있거든요. 범인이 외부 사람이 침범하면 감지를 해서 이렇게 경고음도 보내고 카메라도 찍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있죠. 또 IP 카메라라 그래서 집안에 사실은 뭐 애완견이랄지 또 뭐 이런 것 이를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보기 위해서 요즘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인이 뭐 애완견이 있다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잠깐 뭐 집을 봐야 되겠다라고 확인했으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정말로 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최단민 변호사 저 사람이 이른바 빈집털이범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보신 것처럼 추석이나 공휴일을 노려서 사람들이 많이 집에 없는 그때 틈을 타서 이제 빈집만을 공략을 한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습범이었어요. 절도의 상습범이었고 뭐 서울,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동작구 등의 일대의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총 4천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고요. 절도의 상습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경찰이 결국엔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고 왜 그랬는지 한번 경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노후화된 방범 창살이 있는 아파트만을 골라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손괴를 한 후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장로 안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저희는 CCTV를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랑구 일대에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0km가량을 추격하여 검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 왜 이 사람은 빈집털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대 남성인데 직업이 없어요. 1년 전에 교도소에 출소했습니다. 우리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소하면은
마땅히 직업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뭐 몇 년 형이 처한다 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도소라는 건 사람을 교화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 관찰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선생님, 빈집에 들어간다. 뭐 물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보통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번 배를 눌러서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범죄자가 사실 그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실 나오고 나서 상당히 생활이 전전긍긍하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무기력도 생기고 그리고 무력감도 생기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화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사실 학습된 나쁜 것들을 경험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다른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허술한 어떤 부분들이 보이면 범죄자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는 심리가 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잡힌 경험이 있고 교도소에 간 경험이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또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뭐 교도소에 가게 되면 상당히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들이 좀 길어지면 환경적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생활이 뭐 사실 뭐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 생활보다는 아싸리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어떤 적응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빈집털이범을 경찰이 있습니다만 이 주거하는 사람들 자체도 조금 보호안을 좀 강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어떤 타겟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이제 골라서 빈집털이를 하거든요. 뭐 요즘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범 시설, 뭐 CCTV 같은 게 많이 강화됐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들어가가지고 빈집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빈집털이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다행히 사람이 없었으니 만약에 사람이 있었어 봐요. 그러면 절도가 강도로 변하고 또 그 집주인 같은 그 인명을 또 해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절도범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종우 평론가님, 노후된 아파트들의 방범창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굉장히 그걸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방범창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대 흐름으로 볼 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CCTV가 워낙 이제 많이 설치되고 있고 가정에도 IPTV 카메라 많이 설치하고 있고 또 성능이 고성능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한번 찍으면 지금은 뭐 화면이 흐릿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뭐 아주 뭐 초정밀로 이렇게 찍는 그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방범창 필요도 없고 사실은 문도 열어놓고 다녀도 되는 세상이 아마 곧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세상이 경우에는 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물론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원장님께서는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 세상 물정론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번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방범창이 허술한데 그분이 그 집주인이 왜 그렇게 그냥 놔뒀겠는가를 한 번만 생각했다라면 이 집은 IP 카메라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집은 오히려 좀 피했어야 되는 거죠. 약간 방범창이 더 강화되어 있고 이런 집을 택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세상 물정을 역시 몰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뭐 하나 첨언을 한다면 지금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아마 상당히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